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세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최근 좀 서울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최근으로서는 이제 1월 27일 토요일부터 이른바 이제 기후 동행 카드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지금 이제 운영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사무실도 서울이고 업무적인 약속 재판들이 대부분 이제 서울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워낙 교통 상황도 안 좋고 제가 아시는 것처럼 기사를 두고 또 다닐 형편은 또 못 돼서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하면 너무도 신경도 많이 쓰이고 주차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대중교통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고 이제 급한 일이라거나 이런 있으면 이제 택시를 이용하기는 하는데 이게 너무 교통정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택시를 가는 것보다 좀 힘들어도 좀 걷고 하더라도 이제 대중교통을 가는 것이 더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저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교통의 어떤 이용 수단은 거의 90% 이상이 또 대중교통이고 또 그 90% 정도 대중교통 이용 중에 약 7, 80%는 서울에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서울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제가 이제 한 달에 이제 쓰는 이제 대중교통 요금이 10만 원을 이제 안 넘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서울 버스 요금 등이 이제 인상되면서 이제 10만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6만 2천 원 내지 6만 5천 원이면 서울시에서 운행되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무제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에게는 기후동행 카드가 굉장히 좀 유용해서 저는 바로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좀 이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만족스럽습니다. 어쨌든 최소 3만 원 내지 4만 원 정도의 어떤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당연히 이제 인천이라든가 수도권과의 아직 연계가 되지 않고 있고 또 서울에서 운행하는 대중교통 수단 중에 신분당선은 완전히 제외되어 있고 또 구간에 따라서 서울 시내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이용의 제한이 또 결정되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좀 혼선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과 함께 결국 또 최근 서대문을 이제 복원한다고 지금 서울시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복원은 이제 김영삼 정권 시절에 이제 중앙청을 이제 철거하고 경복궁을 복원하겠다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후에 오세훈 시장 시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성곽을 이제 복원한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또 근대 유산인 이대 동대문병원과 동대문교회를 철거했습니다. 또 태릉 선수촌 같은 경우에 이제 왕릉인 태릉을 또 완전히 복원한다고 그래서 그 선수촌을 없애고 지금 이제 외부로 옮겼고 지금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육군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도 태릉 복원이라던가 아니면 택지 개발 등을 이유로 해서 외부 이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참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좀 씁쓸한 것이 첫째는 이게 왕정을 복구하는 것도 아니고 복원한 궁궐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제 강점기다 해서 요즘에는 강점기라는 표현을 좀 반드시 쓰도록 뭔가 좀 나름의 암묵적인 이제 틀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점한 것이냐 여러 가지 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 또한 그럼 우리가 이런 국권을 상실했다고 해서 비통해 하는데 과연 조선 말과 대한제국 시절이 과연 호시절이었는가 아니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 이른바 일제강점기를 포함해서도 최악의 시절이었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최악의 시절 경제라던가 부패라던가 이런 이슈에 있어서 정말 최악의 시절이 조선말 대한제국의 시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근대 유산으로서 우리에게 역사적인 유산이라 할 수 있는 이대 동대문병원, 동대문교회, 그다음에 한국 스포츠의 정말 영광을 상징한다 할 수 있는 태릉 선수촌을 없애고 왕릉을 복원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일제가 무단으로 철거했다는 이제 서대문까지 이제 복원을 하면서 서대문이 복원이 돼서 뭔가 우리가 아팠던 지우고 싶은 역사가 치유되는 것처럼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것인가? 최근에 이제 좀 주목받은 이제 기사가 이제 미국의 인플루언서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유명한 사람인 것 같은데 자기 개발서 내지는 이제 심리학적인 어떤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회 심리학적인 그런 저서라던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최근 유튜브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 제목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하겠다라는 주제를 영상으로 이제 공개해서 대한민국 이제 각 언론에서 좀 일부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직접 그 유튜브 영상을 이제 봤더니 이제 1장이 War Video Game Sadness 해서 이제 전쟁의 어떤 그 참혹함, 그리고 그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무언가 굉장히 타이트한 시스템, 특히 교육에서 그렇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이제 비디오 게임에서 이제 합숙, 훈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극심한 경쟁 속에서 이제 그 경쟁 내에 있을 때도 또 경쟁에서 탈락했을 때 이제 엄청난 이제 우울함을 느낀다. 그다음에 2장으로는 이제 컨트러딕션이라고 해서 이제 모순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이제 어떤 사회적 인식의 기반인 유교, 그다음에 이제 근대적인 인식 기반인 자본주의를 이제 놓고서 유교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긍정적인 요인을 할 수 있는 가족 내지 지역 사회의 칠명감을 버린 채 그 남의 시선만을 의식하는 어떤 수치심, 그다음에 또 단일한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부분은 이제 그대로 온전히 남아 있고, 뭐 자본주의의 최악의 마찬가지로 자본주의가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이제 개인주의, 또 자기 어떤 주장, 자기 표현인 것인데, 그런 것들은 제대로 이식되지 못한 채 극단적인 이제 물질주의에 대한 신봉,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마치 모순돼 보이지만 교묘하게 얽혀 있고, 이것이 어찌 보면 그 수치심과 남을 이제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그 기준에 이제 물질주의가 대체대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완벽주의에 완전히 다들 물들어서 100점이 아니면 실패로 인식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프레션, 이제 우울감들이 이제 퍼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지 왜곡이다. 이제 98점이면 98점이고 90점이면 90점인데 전부 아니면 전부. 그러니까 100점이 아니면 아무것도 0빵점이라는 식의 사고가 이제 대한민국에 횡행하게 됐고, 이러한 것들 이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사고방식을 강요했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뭐 이에 대해서 이제 후기에는 뭐 위기에서 활로로 찾는 이제 한국인들을 뭐 일종의 이제 보충적으로 내용을 넣어놓기도 하고, 뭐 젊은 세대, 과거 세대와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긍정적인 내용을 이제 섞어서 좀 억지로 좀 섞었던 좀 느낌이고요. 어쨌든 뭐 정말 뭐 이분이 지적한 것처럼, 이분이 정리한 것처럼 제가 봐도 이게 무언가 주체적인 역량은 크게 발전하지 못한 채 아직도 끝없는 남과의 비교. 근데 그 기준이 이제는 완전히,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물질주의로 완전히 해석되는, 정리되는 뭐 그런 부분들에선 좀 타당한 지적이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공부의 신이라고 불리면서 뭐 이제 일종의 사교육에서 어떤 많은 혜택을 보았던 뭐 입시 전문가 강성택 공신닷컴 대표가 갑자기 최근에 뭐 돌연 수능 시험 이제 뭐 대비 등을 위해서 돈을 이제 많이 벌었겠죠. 이제 그런 사람이 뭐 공부가 필요한 없는 세상이 올 거라면서 뭐 이에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향후 중기적 미래에서는 이제 공부를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AI, 노동에서 자유로운 이제 세상이 온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런데 그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약 10년은 이제 지옥 같은 현실이 이제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뭐 예상하고 전망하는 건 좋은데, 뭐 이 또한 너무 갑작스럽게 뭔가 어떤 미래학의 어떤 자기가 대가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좀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좀 듭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학, 조선시대 때 유학 성리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 다른 나라도 안 그런 것은 아닌데, 특히 그 세상의 유일한 진리인 리라는 것을 담지한 어떤 지식인이 그 자신이 이제 주장하는, 사실은 주장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자신이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얄팍한 그것을 가지고 세상과 사회, 국가, 뭐 세계까지 전부 재단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발전해도 그 리라는 것에 맞지 않다. 그 리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은을 재련하는 방법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도자기 같은 거 만들어서 수출해서 이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도 하면 안 되고, 자신들을 위해서 이제 그 평민 계층들은 뼈 빠지게 노력하고, 자신은 또 뭐 청렴, 근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방에 틀어박혀서 리만 추구하면 된다는 이제 그런 사고 방식이 이제
국가 전체를 이제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온갖 부패, 무능 이런 것들이 판을 치게 되는 그런 뭐 세상이 이제 조선이라고 좀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완벽한 진리의 담지자라고 자처를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없는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들이 온갖 이슈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이 전 조선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안과 밖을 나누고 이제 밖은 철저하게 차단하다 보니 이제 내부에서 이제 엘리트들이 경쟁을 하는데, 여기서 난 이제 뭐 돈을 벌거나 경제는 완전히 무시를 당하다 보니, 그러면 얼마 안 되는, 또 나라가 부강해야 자리라도 많아지는데 가난하고 헐벗은 나라에 뭐 벼슬자리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줌도 안 되는 벼슬자리를 두고 무한 경쟁을 벌이고 네 편과 내 편을 나누고 내 편이 아니면 전부 삽하고 사문난적이고 제거해야 될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것이 또 지역, 학연 뭐 이런 등등으로 또 복잡하게 얽어지면서 이것도 이제 다 사라지고 나중에는 아예 가문, 나의 씨족 이것으로 점철되는, 오히려 완전히 퇴행되는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이제 조선인데, 현재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뭐 성장이 멈추고 불황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정말 개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난이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지금 이제 아시안컵 축구 대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서 무슨 도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젊은 선수가 멋을 위해서 헤어밴드를 하고 경기를 나왔다는 것, 그리고 뭐 골을 제대로 넣지 못한다는 것, 그 선수가 뭐 축구협회나 이런 데 뭐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대표로 선발된 것도 아닌데, 당연히 축구협회와 감독이 국가대표로 선발을 해서 출장을 시켰는데 그 선수에 대한 무지막지한 비난이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난무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정당하게 뭐 FA 계약을 해서 돈을 받고, 뭐 이것에 대해서 구단과 그 돈을 주는 구단이 나름 절차를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뭐 그 돈이 맞네 안 맞네, 분수를 안 해 모르네, 이런 이야기들로 또 밤을 새고 있습니다. 마크 맨슨이 얘기한 것처럼 과연 젊은 세대들은 달라졌을까요? 이 지금 현재 우리네가 눈에 보고 있는 20, 30대들, 안 그런 뭐 20, 30대가 많겠지만 코인과 영끌에 탐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들어왔을 때, 마크 맨슨의 지적이 굉장히 옳은데 이것이 과연 세대로 내려가면서 지금 개선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더 끔찍한 물질적인 기준으로 이것이 사람들을 재단하고 있는 것이냐, 내 차가 무슨 차를 타고 어디에 살고 집이 평수가 얼마고 연봉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로 쭉 사람들을 일률적으로 재편하는, 마치 뭐 성리학을 하지 않으면, 내지는 성리학을 하더라도 내 스승, 내 이론에 동의하지 않으면 또 전부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 그래서 이게 서대문이 복원되고 궁궐이 복원되고 뭐 성곽이 복원되는 거는 뭐 정책적으로 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와 함께 대한민국이 하루가 멀다 하고 복원되는 서대문과 함께 조선으로 대한제국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화강암 덩어리로 세운 성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함께 정말 대한민국이 과거로 회귀하지 않기를 좀 간절히 바라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